이제 조작적 학습입니다. 뭔가 조작하는 것 같고 좀 부담이 되시죠? 그래요. 그렇지만 방금 전에 본 영상에 비하면 저분만큼 힘들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집에 2004년도에 볼티모어에 가봤는데 그 종이에 그 흔적이 의사 공부하느라는 흔적이 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때 나이가 제가 40 하면서 남자 나이 40 넘기기가 힘들대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인생 새로운 설계하느라고 이제 같이 가서 고민하고 그랬죠. 아,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우선 좀 어렵겠지만 조작적 학습. 제가 책에 있는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좀 부담스럽고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 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7개 컨텐츠 목차가 있는데 여기에서 강화 이론하니까 좀 힘들죠. 제가 사회학을 가르치는데 이론하니까 당체 애들이 힘들어더라고. 꽁트가 어떻고 마르크스가 어떻고 막 힘들어해서 그래서 우선 이론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좀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 또 활용에 관한 거라서 활용은 좀 그나마 좀 낫기 때문에 이론으로 조금 힘들게 하고 다음 활용 부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쏜다이크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뭔가 쏘는 것 같아요. 예, 고양이 뭐 이런 생각 나죠, 그죠? 예. 이 책의 각 챕터마다 앞부분은 그, 뭐 무슨 전기 같이 배경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이 저자분이. 네, 그래서 이분은 상황의 요구에 부응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동물에 대한 정상적인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프란다스의 개가 뭐 수백 리끼를 갖다가 쫓아와가지고 대단하다. 짐승이 어떻게 그럼 개가 지능이 높냐 뭐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근데 그 한 1000마리 중에 999마리는 거의 못 찾아오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좀 특이한 경우에 되면은 그 하나를 가지고 대서특필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엄청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들도 대단한 지능을 소유하고 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너무 이렇게 그 구름 잡는 얘기지 말고 실제적인 그런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동물의 지능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동물 약습 연구를 갖다가 쏜다이크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아리 있잖아요. 병아리를 갖다가 이제 그 미로 있잖아요. 미로라고 아시죠? 사랑의 미로인가? 미로에다 집어넣어 놓고 얼마나 잘 찾아가는지 이런 거 해보니까 처음에는 잘 못 찾아가더라 이거야. 예. 처음에 이렇게 경운대학교 좋잖아요. 근데 어디가 어딘지 13호관이 어딘지 막 지난번에 뭐 돈 들어가 아저씨가 무슨 여기 13호관이 어디예요? 잘 모르잖아요. 한 번만 가면 알게 되죠. 근데 이 병아리도 집어넣으니까 막 그냥 헷갈리는 그 길을 못 찾아가더라 이거야. 그 시행이 거듭되면서 나중에 잘 찾아가게 되고 그 거기에 보니까 동료들이 있는 거야. 동료들 만나는 즐거움을 예, 누리게 되는 거죠. 이제 고양이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고 이 손다이크는 그 상황의 요구에 부응했던 사람이다. 자신이 뭔가 이루었던 것이 신중하게 계획을 하거나 어떤 그렇게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디자이어, 욕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나한테 내가 이걸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었을 때 그걸 갖다 하나하나 잘 해나갔다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큰 업적을 이루게 됐습니다. 뭐 교육학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이 손다이크가 큰 일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익숙하시죠? 이건 손다이크의 그 퍼즐 상자입니다. 여기 law of effect라고 하는데 effect는 효과니까 효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고양이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 문을 닫아놓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답답하니까 만약에 우리 여기 교실을 갖다 닫는다고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나갈까 막 난리를 칠 거예요. 뭐 핥히고 벽을 핥고 뭐 줄 잡아당기고 별별 다 하는데 어쩌다가 페달을 딱 밟았더니 문이 열리는 거야. 문이 열리니까 상자에 탈출하죠. 그죠? 탈출하는 게 기쁨이잖아. 그지? 탈출하는데도 먹이가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다시 다시 집어넣었어. 다시 집어넣고 닫았어요. 그래도 또 난리 치다가 또 페달을 밟았어. 그러니까 문이 열려. 상자에 탈출했습니다. 그 먹이를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 페달을 밟게 되면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상자에 탈출하게 되고 먹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달을 갖다 밟는 게 효과적인 거죠. 그죠? 밖으로 나올 때.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처음에는 여기 시간이 여러분이 그 그래프를 잘 보셔야 되죠. Y축은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 이거야. 문을 여는데 여기 X축은 시행이죠. 여기 보면 1, 2, 3, 4 여기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 걸린 시간이 160이었어요. 예, 예. 그런데 나중에 한 그 5번만 넘어서부터는 이제 거의 뭐 20번 안쪽으로, 그죠? 예. 10번 넘으니까 뭐 거의 뭐 10초 안쪽으로 다 이렇게, 그죠? 이걸 보게 되면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단 말이야. 뭐 여기 벽을 긋거나 뭐 소리 지르거나 야옹하거나 별의별 다 하다가 나중에는 페달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팍 밟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시행이 거듭됨에 따라서 고양이가 불필요한 효과 없는 것들은 행동을 안 하고 효과적인 거, 그 페달을 갖다가 딱 밟아가지고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처음으로 그 도구적 조건화, 주석적 조건화의 첫 번째 그 연구를 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파블로프가 이제 러시아이잖아요. 프 하면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야. 이바노프, 뭐 파브노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이분은 이제 미국에 계셨던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내용이 분량이 많지만 뭐 대단한 내용은 없어요. 이 손다이크의 그 배경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그 3장에도 보면 파블로프의 그런 배경에 대해서 나왔죠. 그죠? 파블로프는 그냥 죽을 때까지 실험만 하다 죽었다 이런 얘기고, 이 스키너도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뭐 논문 쓰고 초고하고 막 답변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날 하다 죽었다 그런 얘기죠. 여기 스키너는 이제 행동과학의 다윈이라고 하죠. 이분이 미국의 평생 공로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미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행동이 강조되는 겁니다. 생각보다도 효과적이고 나라를 갖다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행동, 그걸 집중적으로 밀어붙이는 데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발전하죠. 그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발전될 게 없잖아. 그죠? 네, 그래서 행동을 갖다가, 효과적인 행동을 갖다가 강화하는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중에 보게 되면 이분이, 스키너 책에는 안 나왔지만 이분이 그 미국의 그 어떤 교육 제도를 갖다가 효과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행동식의 그 교육학, 이런 거에도 영향을 대단하게 끼치신 분이 바로 스키너가 되겠습니다. 이 스키너 상자라고 들어보셨죠? 여기 보게 되면은 저도 이거 학교 다닐 때 좀 만들어 왔습니다. 상자. 여기 보면 이 아래 이제 전기 쇼크 주는 것도 있고, 여기 이제 먹이 그릇 나오는 것도, 불 나오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행동을 하다가 지렛대를 누르게 되면 먹이가 나오는 이런 거가 많이 되죠. 그죠? 만약에 쇼크를 빡 줬는데 지렛대를 딱 누르게 되면 지렛대를 잡고서 안 놓지. 그지? 쇼크가 무서우니까. 이런 거죠. 이게 스키너 상자입니다. 한번 실험 보시죠. 처음에는 약간 시간이 걸려. 처음에는 이게 시간이 걸리는데 나중에 눌러서 먹이가 나오잖아. 계속 빨리빨리 누르잖아요. 더. 처음에는 지렛대를 누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야, 얘가. 얘는 지렛대를 눌러서 먹이 나온다는 거는 얘 사전에는 없는데 이걸 배운 거죠. 조작하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배운 거지. 그래서 쥐 4마리 실험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여기 각 4마리마다 이제 반응이 비슷하죠. 그죠? 약간 여기 두 번째 놈은 약간 느리긴 했어도 처음에는 반응이 없어. 이거 Y축은 반응을 나타내고요. X축은 시행을 나타내는 거야. 그죠? 그 누가 기록이란 얘기는 점점 반응 수가 더해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레버 누르기가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4마리 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잖아. 그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점수가 잘 나오잖아. 계속 공부를 할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계속 레버를 누르면은 먹이가 좋은 반응이 나오는 이런 거가 되겠죠. 네, 이건 보편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따라해볼까요? 조작적 학습. 여러분 혹시 뭐 오퍼레이터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오퍼레이터. 조작자라요. 오퍼레이션 하면 조작이거든요. 네. 그 어떤 행동이 그 결과를 보고서 행동을 더 할 수도 있고 결과를 보고 행동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행동이 도구 역할을 했다는 거야. 행동이 도구역. 결과를 이끌어내는 도구 역할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도구적 학습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은 맨 처음에 생겼기 때문에 고전적인 거죠. 파블로프가 만들었기 때문에 파블로프 조건이라고 하고. 그 음악에도 보게 되면 고전주의가 있잖아요. 낭만주의. 낭만주의는 음악이 낭만적이란 말이야. 근데 고전주의는 뭐냐면은 맨 처음에 생긴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고전적 조건형 먼저 생겼기 때문에 클래시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조작적인 거는 말 자체의 뜻을 갖고서 어떤 결과를 갖다가 행동이 조작을 한다 이게야.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강화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하면 결과가 나오게 됐죠. 그죠? 행동이 나면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 다음에 결과가 좋은 것이 나오게 되면 그 행동을 점점 더 강도가 커지겠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럼 강도가 커지는 것이 그 행동 때문에 나타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거 많이 보셨어요? 헷갈리지만 많이 나왔죠. 그죠? 네. 한번 따라합시다.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오늘은 이제 주로 강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번에는 처벌에 대해서 할 겁니다. 여기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행동이 증가한다가 강화합니다. 행동이 강해지는 게 강화예요. 알겠어요? 행동을 했을 때 자극이 플러스가 되면 정적. 정적이라는 얘기가 플러스라는 얘기죠. 부적이라는 얘기가 뺐다는 얘기죠. 네. 정적이란 말은 포지티브 플러스란 말이야. 자극이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행동을 했을 때 자극이 주어진 거야. 행동을 했을 때 자극이 없어져. 없어지는 게 좋을 수가 있어. 행동을 했을 때 처벌 같은 건 없어지면 좋잖아요. 그걸 부적 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는 행동 증가. 뭔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자극이 플러스가 됐다. 플러스 강화. 그죠? 자극이 마이너스가 됐다. 마이너스 강화. 부적 강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 강화, 여기 증자의 동그라미랑 강자의 동그라미랑 똑같잖아. 그지? 증강 그런 거고. 행동이 많아졌다. 그 다음에 자극이 더해졌다. 자극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로 정적 강화, 부적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립니다. 먼저 적적 강화입니다. 맨 왼쪽 위에. 행동을 하고 나서 결과물이 좋은 게 나와. 그러면은 그 행동이 많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자판기에 손을 넣었어. 돈이 나와. 돈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돈이 나오네. 그러면은 손을 넣을 가능성이 많겠죠. 여기 그 11호관 앞에 가다 보니까 돈이 1,000원짜리가 떨어졌네. 그럼 다음에 또 거기 볼 가능성이 많잖아. 그지? 네. 제가 여기 경운산 돌아다니는데 보게 되면 저기 살구가 있더라고. 뭐 운동도 좋지만 그 살구가 맛있잖아. 또 이제 가을쯤 되면 보리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보리수 떠먹고 막. 그래서 저는 남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또 감도 있더라고. 고염이라고 하세요, 고염? 작은 거. 그것도 있더라고, 거기. 여기 생태공원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제가 따먹고 다니지 않습니까? 뭔가 있으니까, 등산을 하니까 뭔가 있잖아. 그죠? 이게 정적 강화입니다. 색소폰을 부니까 약간 삐 소리가 나는 나중에 더 좋은 소리가 나와. 그건 더 불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색소폰을 분다, 자판기에 손을 넣는다,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돈이 나오거나 소리가 좋아. 그럼 그런 행동을 더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겁니다. 여기 좋은 결과물은 돈일 수도 있고, 듣기 좋은 소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먹을 거 있죠. 먹는 거. 그 다음에 칭찬. 그 다음에 성공. 그죠? 이런 좋은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정적 강화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은 그러니까 여기 뭐 돈이고 칭찬이고 뭐 이게 다 보상과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분이 보상, 근데 이 스키너는 보상이란 말을 쓰지 말자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꾸중을 좋아하는 사람. 꾸중은 보상이 아니잖아. 예. 감금, 전기 충격. 전기 충격 받으면 뭔가 짜릿한 느낌이 나나? 그래서 나중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전기 충격 조금 받고 나서 뭐 보상이 많아. 좋은 게 많아. 그럼 받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대부분 보상이냐 뭐 이런 거 용어에 대해서 굳이 구분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스키너는 보상이란 말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네. 왜냐하면은 어떻게 묘한 경우에 꾸중이나 충격 같은 거를 보통은 생각할 때 원치 않는 거잖아. 근데 그거 자체가 그 원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 헷갈리니까 이걸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적 강화 알겠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행동을 계속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엄마 심부름을 했어. 심부름을 했는데 아이고 착하다 칭찬을 들었어. 그러면 심부름 계속 하겠죠. 그죠? 네. 심부름 칭찬, 심부름 칭찬은 심부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 그럼 성적이 좋잖아. 그럼 공부를 더 계속 열심히 하겠지. 반응이 없어. 결과가 좋잖아요. 결과가 좋으면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정적 강화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권선징악 뭐 이런 얘기 있잖아. 내가 보면 정적 강화, 부적 강화는 뭐 권선징악 이거야. 내가 보니까. 그죠? 네. 흥부, 뭐 놀부, 뭐 이런 거. 네. 사람 사는 사회가 이렇다. 쥐의 사회, 쥐나 비둘기 사회도 똑같아. 그 다음에 행동을 했을 때 그 처벌 같은 거, 처벌은 안 좋은 거죠. 내가 행동을 했는데 처벌을 없어져 버려. 그러면은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공부를 집중 안 하는 녀석인데 공부 집중 안 한다고 엄마한테 얻어맞다가 내가 집중을 하니까 처벌을 안 해. 그 다음에 집중을 더 하겠죠. 그죠? 처벌 안 받으려고. 그죠? 처벌이 없어지니까 부쩍 강하죠. 그죠? 처벌은 안 좋은 거잖아. 그죠? 예. 행동이 늘어나면 처벌을 더 하는 거죠. 좀 말이 어렵죠. 여기 말이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 공부를 집중해서 하게 되면은 아이고 착하다. 예, 그죠. 군대에서도 보게 되면은 기합을 주거든요. 기합을 주는데 조교 말을 잘 듣고 그냥 열심히 그냥 구두 닦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처벌 안 주잖아. 그죠? 그죠? 이렇게 공부에 집중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되면 나쁜 거를 빼주는 거잖아.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좋은 거를 주는 것도 좋죠. 그죠? 나쁜 거를 빼는 것도 좋은 거잖아. 내 인생에. 뭔지 알겠죠? 예. 하여튼 좋은 거니까 행동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부적 강화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소음이나 악취나 잔소리, 체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보통 안 좋은 것들이죠. 처벌 같은 거. 부정적인 거죠. 예. 근데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걸 없애줘 버린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앞에 행동을 더 하겠죠? 이게 부적 강화. 강화는 뭐냐면은 행동이 늘어났다. 알겠죠? 예. 또 강하고, 증가할 때, 동그라미잖아. 이렇게 오면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정적이란 말은 정, 플러스, 부적이란 마이너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그래요. 근데, 나에게, 보통 꾸중, 감금, 전기 충격 같은 경우는 원치 않는 거잖아요. 되게. 그죠? 좋지. 근데 이게 혐오스럽고 막 그런 건데, 어떤 사람이 이게 오히려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사이가 좀 묘한 거지. 꾸중을 더 듣길 원해. 아니면 쇼크를 더 받기 원해.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여튼 그 아래 써는 거는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가 되겠고요. 하여튼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안 좋은 걸 더 없애준다. 이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부적 강화. 예,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예, 부적 강화 중에 이제 그 해피와 도피가 있어요. 혹시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근데 어렵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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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굳이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뭐 이런 거 안 하지만 여기 그 도피라는 것은 영어로 escape라고 그래요. 요거 한번 따라해볼까? escape. 피하다를 갖다 avoid라고 합니다. avoid. 그 영어 단어에 보게 되면 토플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escape에 비슷한 말이 avoid로 나와 있어. 근데 심리학에서는 구분합니다. 여기서 뭐냐면은요. 여기 그 왼쪽에 있는 요 개 있잖아요. 여기는 보게 되면 밑에 쇼크가 이게 주황 색깔이 노란 색깔이 쇼크가 들어오는 쇼크가 막 나는 거예요. 막. 삐서 쇼크가 나면은 쇼크를 받고서 아이고 안 좋아해서 받고 난 다음에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도피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처음에는 뭘 모르기 때문에 도피가 먼저 되는 거예요. 예. 처음에 몇 번 맞고 그죠? 피하고 맞고 피하고 맞고 피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나중에 때가 되면은 맞기 전에 사전에 미리 끝내버리죠. 그죠? 그 오른쪽에 있는 걸 갖다 회피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얘가 불빛이 번쩍 나. 그 다음에는 쇼크가 온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냥 불빛이 나면은 쇼크 오기 전에 도망가 버리지. 쇼크를 회피해버리지. 없애버리지. 이걸 갖다 회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혐오 자국을 갖다 맞고서 피하는 게 도피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혐오가 오기 전에 도망가 버리는 거야. 뭔지 알겠죠? 예, 요걸 갖다가 회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여기 그 쇼크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자극이잖아요. 그거를 피하는 거니까 부적 강화에 해당되는 거죠. 예, 이런 경우는 가능한 한 많이 피하는 행동을 많이 하려고 하겠죠. 도망가는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강화예요. 근데 그 쇼크라고 하는 건 안 좋은 자극이잖아. 안 좋은 자극을 없애기 위해서 행동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부적 강화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는 부적 강화니 뭐 이런 것들에서 별로 사람 사는 세상에서 많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저게 뭐요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제가 이게 녹화를 해놓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적 강화, 부적 강화를 갖다 굳이 구분하려고 하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흑백 논리여가지고 여당 야당 나누잖아. 그런데 이게 나누기가 애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까 고양이가 페달을 밟게 되면 상자를 벗어났죠. 감금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죠? 처벌이란 말이에요. 처벌해서 나오고 싶어 하죠. 그거는 부적 강화입니다. 상자에 감금된 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거에 빠져나오기를 원하잖아요. 이거 부적 강화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만약에 페달을 눌렀을 때 안 좋은 걸 갖다가 없애버렸잖아요. 이거 부적 강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와서 음식을 먹었어. 음식은 좋은 거죠. 예, 예. 좋은 게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정적 강화다. 그래서 이 문제상 퍼즐 박스에 있는 거가 부적 강화도 있고 정적 강화도 있다. 연결되어 있다. 뭔지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정적 강화, 부적 강화가 인생에서 완전히 구분된 게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일어날 수도 있고 중첩되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그렇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게 구분하기도 힘들 때라 추운 방에 제 원룸은요 추워요. 햇빛이 잘 안 들어. 그래서 여기 그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어. 손 시려가지고 지금부터 손 시리더라고. 그래서 이불 2개씩 덮고 자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추운 방에 내가 난방을 켰어. 그러면은 따뜻한 거가 늘어나잖아요. 따뜻한 거 좋은 거죠. 정적 강하죠. 냉기, 차가운 공기,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게 사라져 버렸잖아? 이게 정적 강화예요? 부적 강화예요? 이 온기가 들어오잖아. 정적 강하잖아. 들어왔잖아. 좋은 게 들어왔잖아. 구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손등인지 손바닥인지 비슷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이제 강화물의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강화 얘기 들으니까 강화도에 가고 싶은 생각이. 강화도에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거기 좋아요. 예. 예. 강화도가 삼별초에나 아세요? 고구려 때? 무신정권 때 원나라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마지막까지 버틴 데가 삼별초 강화도잖아요. 예, 거기에 가보게 되면 조선 왕조 실록 중에 하나가 거기 숨겨져 있습니다.
다 무너지더라도 이렇게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 이건 이제 강화란 말이 나와가지고 강화물의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1차 강화물, 1차, 2차 이런 건데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거야. 거의 사람이 비슷해. 선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학습되지 않아도 좋아.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다 똑같아. 뭐예요? 음식, 그죠?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 좋아하고 남자 여자 좋아하죠, 그죠? 성, 그 다음에 잠, 이런 거 뭐 잠자는 걸 배워서 하나? 아니죠, 그죠? 네, 이건 우리가 뭐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욕구라고 하는 것들이 1차 강화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식욕, 성욕, 뭐 수면욕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여러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활동입니다. 그 사람을 갖다 묶어놓으면 그거보다 괴로운 게 없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자유, 이것도 뭘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이런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이걸 1차 강화라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한잔하면 좋아, 한잔하면 좋아. 그 다음에 아편 이런 거 있잖아요. 마약 이런 거. 그거를 왜 하냐? 그걸 하면 좋기 때문에 하는 거. 취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해봐가지고 몰라요. 네. 가수들이 아마 제정신 가지고 노래하기 힘들잖아. 항상 몽롱한 가운데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뇌 어느 영역을 있잖아요. 자극을 하게 되면 그 일종의 마약 같은 물질이 나옵니다. 그걸 도파민이라고 하는데 그 좋은 물질이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 자극하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계속해서 그걸 자극하려고 그래. 예. 그 다음에 추위하고 더위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 그죠? 올해는 꽤 더웠는데 벌써 추워지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런 걸 벗어나려고 하죠. 이걸 누구한테 배워야 돼? 안 배워도 되죠. 그 다음에 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회적으로 접촉하는 것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암컷쥐가 수컷쥐를 이렇게 만나려고 그 레바를 누르면은 암컷쥐가 수컷쥐를 가서 만날 수가 있어. 근데 그 수컷쥐가 거세된 거야. 그래가지고 성적인 능력이 없어. 넷이라 이거지. 근데 뭐하러 가서 만나? 만남이 좋단 말이야. 만남이 좋아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죠? 여러분 저 만나니까 좋죠? 안 좋아요? 예, 이거 공부도 좋죠. 만남이 자체가 좋잖아. 1차 강화예요. 예. 그 다음에 환경에 통제를 가하는 거,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것도 자극이래요. 그래서 갓난 애기들은 뭐 배운 게 없잖아. 갓난 애기 영아기한테 이렇게 갖다 모빌이 움직이는데 자기가 발로다가 움직이면 모빌이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한쪽 애기는 자기가 발을 움직이면 모빌도 그에 따라 움직이고, 옆에 있는 다른 애기는 발을 움직여도 모빌은 따로 놀아. 자기 발을 움직였을 때 모빌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그 행동을 더 한다 이거죠. 그 발을 찬다고 해서 먹는 걸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 뭐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그 행동을 더 하더라 이거야. 사람은 자기가 뭔가 환경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좋아하는 거죠. 1차 강화물이다. 그 다음에 감각 자극하기라는 것도 그 1차 강화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음식을 왜 먹지? 배고파서 먹죠. 예. 배부르라고 먹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향기, 똑같은 거라서 스멜, 이런 거에 스멜. 고기 삼겹살 질감이 아주 독특해. 이런 거에. 배부르고자만 해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찔기고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거. 아는 선배 형은 냉면을 갖다 절대 가위로 못 자르게 해요. 자기 입술을 잘라야지 그게 제맛이래. 그런 분들 있죠, 그죠? 자기가 굳이 잘라서 먹는다. 잘라서 먹든 숟갈로 먹든 어떻게 먹든 입으로 배부르면 다야? 그게 아니잖아, 그죠? 뭔가 감각을 추구한다.
여기 뭐 여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행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뭔가 새로운 걸 갖다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그죠? 감각을 추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거, 이런 거를. 그 새로운 거를 갖다 이렇게 하고 하게 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있습니다. 비행기 많이 타면은요, 방사능이 많이 쬐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예, 방사능 많이 쬐는 거야. 그렇다고 더 일찍 죽냐? 그게 아니거든. 더 오래 살잖아. 왜? 새로운 자극이 많아가지고 살맛이 나잖아. 그죠? 이런 겁니다. 예. 아기를 갖다가 여기 이제 영상이 있는데요. 젖꼭지를 빠는데 젖꼭지를 갖다 이렇게 몇 번, 한 10번, 10번 빨았더니 그 앞에 있는 그 흐릿흐릿한 영상이 선명해졌어. 그러니까 그 아기가 그 공갈적 꼭지를 10번 빨더라 이거야. 그 선명하게 보려고. 선명하게 보는 게 보상이라는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저도 약간 난식기가 있어요. 시력은 아직도 괜찮은데 난식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선명하게 보이면 좋겠어. 응, 응. 그죠? 선명하게 보이는 게 이게 보상이 된다 이게. 예. 이런 걸 다 이제 여기서는 이 학습에서는 1차 강화물이라고,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하고 태어난 거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1차 강화물의 단점은 물려. 아무리 맛있는 감자탕이라도 세끼 먹을 세 번 동시 먹으면 물려버리잖아요. 그죠? 1차 강화물은 음식이 맛있긴 해도 그걸 갖다가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으라면 그 고역, 그거만큼 고역도 없을 것 같아. 그죠? 물린다 이게 1차 강화물은. 근데 돈은 어때요? 돈은 물려요 혹시? 저 좀 줘봐요. 물린 거 있으면. 돈은 안 물리잖아. 그죠? 1차 강화물은 배가 부르면 물리죠. 그죠? 네. 그 다음에 2차 강화물 보겠습니다. 이거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 학습해서 나온 거라는 거죠. 이거는 다른 거랑 짝지어진 조건에서 된 거기 때문에 무슨 강화물이라고 하냐면 조건 강화물이라 이거야. 조건 강화물. 여기 한번 볼게요. 목이 마른 쥐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험을 할 때 보통 있잖아요. 목마르게 만듭니다. 목마르게. 그러면 얘가 물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지. 가장 강렬한 그 욕구는요, 생존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죽으니까 가장 강력해져. 그 섹스라든가 이런 것도 강력한 거긴 하지만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강하진 않습니다. 무슨 자꾸 살고 봐야지. 살고 나서 사랑이고 뭐고 있는 거지 뭐, 그지? 그래서 그 아주 생존과 직결된 거에서 엄청나게 강하죠. 목마른 쥐 이런 거 해보면은 삐 부자를 울리는 거예요. 부자를 울리고 물이 나옵니다. 삐 물, 삐 물 이런 걸 경험을 여러 번 시켜요. 그 쥐한테. 그렇게 하고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배를 갖다가 스키너 박스 같은 데 집어넣어요. 그 레버가 있습니다. 만약에 레버를 누르니까 삐 소리가 납니다. 레버를 누르니까 삐 소리가 나와. 근데 거기는 삐 소리가 난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는 삐 자체 그 소리가 강화물이 돼버렸어요. 알겠어요? 네. 여기 돈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음식을 먹는 건 먹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돈 있으면 음식을 먹어요.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 자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음식이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 부자를 돈이라고 하면 되죠. 네. 삐 소리가 나고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삐 소리가 좋은 경험이 된 거야, 얘한테는. 갈증이 나는 쥐한테는.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레바를 눌렀을 때 삐 소리가 나. 삐 소리 좀 더 들어보려고 레바를 누릅니다. 삐 소리 좀 더 들어보려고 돈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걸 먹을 수가 있었잖아요. 돈이 좋은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럼 나중에는 돈을 더 얻기 위해서 뭐 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다. 만약에 또 어떤 실험이 있냐면 삐 소리가 나와서 몰핀, 이건 마약입니다. 마약을 왜 중독이 되냐면요, 쾌감이 있거든요. 쾌락이 있거든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쾌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삐 하게 되면 마약을 지어줍니다. 삐 하고 마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 스키너 박스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레바를 눌렀는데 삐 소리가 났어. 그럼 레바를 계속 누릅니다.
레바 누른다고 그래가지고 모르핀이 주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도 이전에 레바하고 모르핀이라고 서로 연결됐잖아. 레바를 누르면 모르핀이라고 하는 좋은 게 나온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레바를 계속 누릅니다. 그런데 요 맨 아래 줄이 무슨 얘기냐면 삐 소리가 났을 때 몰핀을 처음에는 어떤 거에는 10을 주고 많이 주는 거죠. 삐 소리 부자로 울리고 나서. 근데 어떤 경우는 만약에 몰핀을 갖다 둘밖에 안 줬다. 이게 아주 강력하죠. 아주 극치에 극도의 쾌감을 줄 수 있는 양을 주게 되면은 얘가 더 이 삐를 갖다 더 좋아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요 밑에 보게 되면은 레바를 누르는 데 있어가지고 B하고 모르핀 C, B하고 모르핀 둘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 얘가 일단 레바가 있는 방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레바하고 여기도 레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놈들이 더 레바를 꽉 누를 것 같아요? 위에 게 더 세게 누르겠죠. 그죠? 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아주 100만 원을 줬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5만 원 줬어. 그럼 어떤 거를 더 열심히 돈은 좋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B 소리가 났는데 만약에 극도의 쾌감이 있도록 하게 되면 그걸 찾으려고 그냥 엄청 세게 누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여기 2차 강화물은 B 부자 있죠. 그 다음에 돈 그거 자체가 돈을 갖다 개한테 줘봐. 개가 먹어 안 먹어? 안 먹죠. 그 자체는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잖아. 여기서 B 부자가 있으면 얘한테는 좋은 거 다 얻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2차적인 하나 건너뛴 강화물이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서 이제 B하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물하고 여기 음식 이런 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죠? 예, 여기서 그런 얘기를 조건 강화물이란 말이 이런 거가 돼요. 예. 다른 강화물은 여기 이제 물 이런 거죠. 모르핀 이런 거하고 B 소리랑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B가 2차라 이거야. 2차 강화물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잘 물리지 않아요. 개가 문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린다 이런 얘기 알겠죠? 음식은 빨리 물리잖아요. 그죠? 예.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그죠? 몇 근씩 먹을 수 없잖아. 삼겹살도 그지? 그런데 2차 강화물 아이고 공부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면 지겨워? 아니잖아. 긍정적 피드백. 이건 많이 들을수록 좋잖아요. 그죠? 네. 2차 강화물은 쉽게 물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1차 강화물보다 강화하기가 더 쉽다. 네. 예를 들어서 말이 똑바로 걸을 때 있잖아요. 말이 흐른적 하기보다 똑바로 걷게 되면은 얘가 먹이를 줘. 말이 좋아하는 그런 그 보리쌀이라든가 귀리라든가 음식을 주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똑바로 걸으려고 그럴 거야. 그죠? 또 말이 똑바로 걸을 때 어떤 그 보상을 주는 삐 소리를 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만약에 먹이를 보상을 해주려면은 아이고 저 우리까지 또 걸어가야 되잖아. 걸어가서 시간도 걸려야 되고. 그런데 삐 소리는 바로 즉각적으로 보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돌고래 같은 거 있잖아요. 삐 소리 같은 거 훈련할 때 그거는 여기 그 소리라든가 이런 거는 바로 그 강화를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쉽다 이거야. 먹이는 뭐야? 저기 조련사가 들어가서 먹이고 뭐 이렇게 닦아주고 뭐 시간 걸리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가르쳐 주기가 쉽다는 얘기고요. 그 아래 1차 강화보다 방해도 덜 된다는 얘기 비슷한 말이야. 그죠? 네. 또 얘가 그 귀리 먹고 하는데 뭐 한 1분 걸리면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칭찬 소리, 딸깍 소리 이런 거는 금방이니까 방해가 덜 되고 계속해서 더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차 강화물은 돈 있잖아요. 음식은 먹는 것밖에 소용이 안 되죠. 근데 돈은 먹는 걸 살 수도 있고 여자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그죠? 더 좋은 걸 뭐 원하는 옷도 살 수 있고 그죠? 다른 것들에 대해서 활용이 가능하다.
것입니다. 예. 근데 이거 내가 잘못 썼네. 2차 강화문의 단점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요거 단점이에요. 단점. 저기 미국의 그 남부랑 북부랑 시빌워라고 그러죠. 남북 전쟁이 있었죠, 그죠? 그때 전쟁이 있었을 때 어디가 이겼죠? 남부가 이겼어요, 북부가 이겼어요? 링컨이 이겼죠. 링컨이 있는 데가 북부였거든요. 노예 해방을 주장한 사람이 그 링컨이죠. 남부 따뜻한 동네에서 목화가 많이 있어야 돼요. 목화를 딸 사람이 필요하잖아. 노예가 있어야 되잖아. 노예 해방을 하면 목화를 못 따잖아. 그 남부에서는 노예 해방을 반대했던 거죠. 싸워가지고 북부가 이긴 거죠. 예. 북부가 이기고 나서 남부에서 써먹던 돈이 쓸모가 있어 없어? 없어졌지. 쓸모가 없어졌어요. 알겠어요? 예. 한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 나라에 쓰던 돈이 쓸모가 있습니까? 근데 한 나라가 망했으면 거기 쌀자루 있잖아요. 쌀자루는 나라가 망해도 쓸 수가 있지? 뭔지 알겠어요? 돈이라든가 2차 강화물은 1차 강화물이 없어지면 쓰잘데가 없다 이거예요. 뭔지 알겠죠? 예. 돈이 좋은 거지만 그럴 수가 있다. 좀 알 듯 모를 듯 해요? 예. 그래도 알 듯 하면 좀 나은 거야. 그래요. 예, 그 다음 자연 강화를 보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에서 쓰레기통 냄새가 나니까 이 책엔 쓰레기통 냄새 나잖아. 구취가 나니까 일어나자마자 자동적으로 이를 닦으시나요? 물론 잘 때 그게 독성 같은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혀도 닦고 입도 닦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요. 일어나자마자 입 닦다, 개운하다. 예. 이건 자연적이라고 봤어요. 여기서는 행동을 하면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기는 사건을 갖다 자연강화물. 그 다음에 인위적 강화물은 행동을 고치게 하려고 누군가, 예를 들면 엄마가 한 거야. 아이한테 뭔가 말을 하게끔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꼬마아이가 2살 베이비가 과자 하게 되면은 과자를 줘요. 과자는 좋은 거잖아. 근데 엄마는 얘한테 과자라는 말 좀 해보게 싶어서 막 이러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보너스를 주죠. 예, 여기 보게 되면 사장님은 열심히 일을 시키려고 하고 엄마는 애한테 말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그죠? 예. 이거는 인위적인 거란 말이야. 인위적인 거. 엄마가 시켰고 여기 보면 누군가죠. 누군가가 말하는 사건이죠. 엄마가 시켰고 사장님이 시켰다. 요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니까 이거는 자연강화물이라고 봤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구분 안 하지만 이 책에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강화물, 인위강화물을 구분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개운하기 위해서 입 닦으면은 자연적인 거, 부모의 칭찬을 들으려고 입 닦으면은 인위적인 거, 그리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입 닦는데 그 원인을 갖다가 얘가 개운하려고 하는 건지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지 헷갈리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선명하기가 이렇게 만만치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 시험을 낸다면 1차 강화물, 2차 강화물 이런 거 납니다. 자연 강화, 인위적 강화는 애매하기 때문에 잘 안 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좀 보셨죠? 고전적 학습, 조작적 학습, 비교 이런 거 단골이죠, 그죠? 네. 이 고전적인 거는 얘가 조작을 해, 안 해? 딸랑딸랑딸랑 자기가 소리 내는 거야? 주인이 내는 거죠, 그죠? 네. 자기가 조작하는 게 아니야. 근데 조작 학습은 자기가 레버를 누르잖아. 그죠? 레버를 자기가 조작하잖아. 그래서 유기체가 행동을 조작하는 거는 조작학습이다. 그 다음에 자극 반응에서는 딸랑딸랑 여기 반응은 침이에요. 그죠? 딸랑딸랑 침 그렇잖아요. 그죠? 네. 자극이 반응에 선행한다. 여기서는 반응은 행동 반응인데 행동이 결과에 앞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조건 형성에서 여기 따라 해볼까요? 불수의적 행동. 수의적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건데, 요거의 반대말 오른쪽에 의도적이죠. 여기 보게 되면 쥐는 왜 눌러 레바를? 먹이를 먹으려고, 아니면 쇼크를 없애려고 의도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딸랑딸랑 했을 때 얘가 침이 나오는 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사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불수의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난번에 불빛 번쩍하고 불빛 번쩍하고 이런 거 토끼 기억나세요? 네. 아니면 삐 소리가 훅 부르고, 그러면 걔가 삐 소리가 나거나 불빛 번쩍하면 눈을 감죠. 그죠? 그거는 고전적이지, 그지? 근데 저기 예쁜 여자애가 있어. 내가 윙크해. 이건 뭐야? 그건 조작적이죠, 그죠? 같은 눈을 깡그리는 것도 그렇다. 그 다음에 엘버트의 공포 조건화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가 배웠잖아요. 힌지에 대해서 얘가 꽝 소리가 나고 힌지 있고 꽝 소리 힌지 하게 되면 얘가 공포가 조건화가 됐잖아. 고전 조건화가 설명되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다 저기 고전적 조건화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얘가 엘버트가 힌지가 기우니까 만지려고 그런 거예요. 만지려고. 자기가 조작하려고 한 거지. 그게 조작이 개입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전적 조건화랑 조작적 조건화랑 이게 완전히 군대인 게 아니라 서로 연계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다 이렇게 섞여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이것은 이것입니다. 딱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렵죠. 그죠? 네. 그래도 이제 기본 핵심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하여튼 여기서 고전적이랑 주작적이랑 서로 연계되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피곤하시죠? 네. 못 들어가나 보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그래서 그림으로다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반성 하니까 벌써 뭐 두드러겨 달라고 그러죠. 네. 이거 한번 볼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반성. 네. 여기 녹색이 행동입니다.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이라든가 뭐 이런 게 주어졌어요. 광화물이 주어졌어요. 행동, 광화물, 행동, 광화물, 행동, 광화물. 어떤 것에 서로 딱 붙어서도 있죠, 그죠? 네. 연결돼 있죠, 그죠? 수반돼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여기 녹색에 일관성 있게 빨간 게 올 경우에 그 녹색 행동을 더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아래 부분은 녹색 행동을 했는데 빨간 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막 헷갈리잖아요. 이걸 갖다가 무선적이란 말이야. 수반이 잘 안 돼 있단 말이야. 뭔지 알겠죠? 이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수반성이 중간 정도 있을 때 Y축이 반응이고요. 그죠? 여기 이렇게 수반이 안 돼 있을 때는 반응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그죠? 여기 요 아래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래 이렇게 행동 강화물 이런 게 서로 이렇게 짝지어서 상관없게 막 따로 놀면 반응이 별로 안 나온다고. 두 번째, 네 번째. 알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행동 강화물이 그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녹색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걸 다 수반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거 행동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나와. 행동을 하면 반드시 뭐가 나와. 이걸 수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전에 예언성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녹색 행동이 나오면 그 다음에 빨간 게 나올 거라는 예언을 할 수가 있죠. 네. 유관성 예언. 이런 경우를 수반성이라고 하는 거다. 예를 들면 요게 갔을 때 물이 여기 백산수냐? 삼다수인가? 야, 이거 백산수는 어디서 나온 건데? 백두산에서 나온 건데. 삼다수는 제주에서 나온 거고. 이 백산수 다음에 여기 리모컨이 간다. 백산수 리모컨 하게 되면 백산수하고 리모컨이 서로 수반되어 있는 거예요. 백산수 다음에는 리모컨이 온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죠. 예. 이런 경우에는 행동 반응이
첫 번째, 세 번째는 많다. 뭔지 알겠죠? 예, 이런 얘기고요. 요즘 수반성이랑 연성이랑 비슷한 말이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요거 다음에 요게 이렇게 의존해 있다는 얘기고요. 요거 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 나올 거라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측성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근접성입니다. 예.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여기서 행동하고 강화물이 주어졌어요. 행동 강화물. 행동을 하고 나서 강화물이 하루 있다가 주어지는 거하고 행동하고 나서 1분 있다 주어지는 거하고 어떻게 공부가 더 잘 되겠어? 짧을수록 더 주어져요. 그죠? 그 가운데 지연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10초, 4초, 0초 지연되는 게 행동 강화물이 바로바로 주어졌을 때 이럴 때 보게 되면 반응이 높았죠. 그죠? 예. 이게 근접성이란 말이야. 그지? 여기는 10초니까는 행동하고서 10초 동안 내가 언제 나올래나 딴 생각하고 있잖아. 그지? 왜 안 줘? 딴 생각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거죠. 예, 이게 근접성이다. 그 행동과 결과 사이의 간격이 짧을수록 더 잘 된다. 이게 근접성입니다. 아시죠? 예. 여기 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 보게 되면 여기서 있잖아요. 빔을 갖다가 딱 쏘는 거야. 빔이 딱 아까 불빛이 나오잖아요. 빔이 딱 나오고 나서 쥐가 발을 갖다 딱 이렇게 들어요. 예. 이렇게 하고 좀 있다가 먹이가 나옵니다. 여기 빔 나오고 앞발로 일어서고 좀 있다가 먹이 나옵니다. 여기 시간이 지연되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빔 앞발로 일어서고 난 다음에 삐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시간 좀 지연하고서 먹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삐 소리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어떻게 공부가 더 잘 될까? 있는 게 더 잘 된다. 그죠? 얘가 발을 들었는데 이게 잘한 겨, 못한 겨. 잘했다고 하니까 얘가 삐 소리를 들려줬잖아.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더 높았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T 하면 톤입니다. 톤, 소리죠. NT는 노톤, 톤이 없다 이거지. 그 신호가 있을 때 반응이 더 많다. 뭔지 알겠죠? 내 앞발로 발을 들어야 잘한 게 못한 게요. 하면은 삐 소리면 잘했다 생각하면은 여기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강화물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여기요. 줄타기 있잖아요. 외줄에서 걷는 거하고 평균대 위에서 걷는 거랑 어떤 게 더 힘들어? 외줄 더 힘들지. 아무리 보상을 잘 준다고 그래도 외줄 타기를 많이 하면은 보상을 많이 준다고 그래도 외줄을 쉽게 타지나 그게? 뭔지 알겠죠? 내가 요거부터 해야 되는데 리모컨이 먼저 나가면 안 보여. 요거부터 할게요. 따라해봐요. 강화물의 특징. 강화물 자체 특징에 의해서 공부가 잘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보상을 많이 줘. 여기 공부를 했을 때 10,000원 주는 거하고 장학금 1,000,000원 주는 거하고 누가 더 효과가 좋아? 1,000,000원. 그렇지. 여기 지나가는데 만약에 동전 100원짜리 주어졌어요. 여기 죽지도 않아. 허리도 아픈데. 여기 10만원짜리 수표가 있어. 갈 때마다 거기 쳐다볼 거 아니야. 그지? 보상이 주어지면 계속 그걸 더 행동하게 돼. 큰 강화물이 작은 것보다 더 빨리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상하는 것도 양도 있는데요. 질적인 차이도 있어요. 여기 쥐가 미로를 끝에 가게 되니까 빵하고 맛있는 우유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해바라기 씨 있어. 쥐가 뭘 더 좋아하겠어? 빵하고 우유를 더 좋아하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할 때 내 밥 사줄게 하고 열심히 먹을 때는 삼겹살 사줄게 하고 삼겹살이 좋지. 그죠? 질적인 차이도 있다. 양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질적인 차이도 있다.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보상을 많이 해주면은요. 먹을 걸 많이 주면은 오래 끌어도 효과가 있어요. 오래 끌어도. 여기 쥐한테요. 여기 이제 요 밑에 있는 거는 레바를 딱 누르고 나서 이제는 30초를 기다려야 돼. 네. 근데 30초를 기다렸는데 기다리고 나서 먹이를 갖다가
그 6알을 주는 거야. 30초를 기다렸더니 돈을 갖다 10만 원을 주는 거야. 30초를 기다렸는데 10,000원 줘. 그러면 어떤 게 누가 더 오래 잘 기다릴까? 10만 원 주면 더 오래 기다려요. 그죠? 보상이 크면은요, 더 오래 잘 참아요. 그래서 그 지연시키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잖아. 쥐의 입장에서는. 유기체 입장에서는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래도 큰 보상을 얻기 위해서 참는다 이런 얘기죠. 강화물을 많이 주면 그 오래 끌어도 효과를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화물이 양적으로 많이 주거나 질적으로 좋거나 아니면은 많이 주거나 좋은 거를 아주 금덩어리를 주거나 하게 되면은 오래 참는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 행동 특징인데요. 영향을 어떻게 주냐면은 행동을 하면은 보상을 준다는 게 알아. 여기 외주를 타면은 저기 100만 원 주는 거 아는데 평균대를 지나가는 걸 좀 해볼 만 하잖아? 근데 외주를 타게 하면 100만 원 준다 해도 하고 싶어도 잘 안 되잖아, 그거. 그죠? 하고 싶어도 잘 안 되잖아. 이런 거죠, 이제. 아무리 1억을 준다 하더라도 여기 11억 원에 13억 원까지 매출자리 해놓고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고 있어도 하고 싶어도 잘 안 된다 이거야. 행동 자체가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특징이 있나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바이오는 살아있는 이런 뜻이죠. 바이오. 여기 좀 바이오. 응? 나 좀 바이오. 살아있다. 네? 피드백. 피드백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피드백은 다시 먹인다. 되먹임이라고 그러네. 되먹임. 되먹이란 말 들어봤죠? 되먹임이죠. 그래서 바이오는 생체 신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모니터에 자기 혈압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뇌파가 어떤지, 피부에 땀이 나는지 이런 걸 다 모니터에 보여줍니다. 그걸 보고서 내가 혈압이 올라갔네. 혈압 좀 안정시켜야지. 그렇게 하고. 뇌파가 긴장되고 있네. 평안을 유지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바이오. 알겠냐? 바이오가 스스로 하는 얘기야. 스스로 되먹이는 거야. 내가 혈압을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피드백을 원리를 하게 되면 굳이 뭐 혈압약 안 먹고도 내가 혈압을 낮출 수가 있으면 더 좋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우리 선배 형이 이걸 이거 해가지고 대박 터뜨리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 잘 되면 뭐 지금 다 대박 났지. 잘 안 돼. 하여튼 그래도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화학물이 몸에 들어오면 별로 안 좋잖아.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피드백을 줘가지고 스스로 조절하든가 막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거가 있는데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종에 따라 가지고 좀 다릅니다. 이솝우화에 보게 되면은 늑대하고 학이 왔을 때 학이 왔는데 접시에다 주고 막 늑대가 왔는데 그냥 병에다 집어넣고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쪼는 행동 있잖아요. 쪼는 행동은 비둘기가 잘할까 매가 더 잘할까? 쪼는 걸 하죠. 매는 낚아채 가지고 뜯는 걸 하죠. 그러니까 스키너가 주로 비둘기 가지고 실험을 했지. 왜요? 매가 비싸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구하기가 쉬웠겠지만 잘 쪼니까 그죠? 그래서 쪼는 행동을 할 때는 진화적으로 종 특정적으로 잘하는 놈이 있더라 이거야. 알겠어요? 네. 하여튼 그 행동의 특징 이런 게 미친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동기화 조작이다 이거죠. 동기화. 여기 행동을 하게 할 때 여기 굶주린 일주일 동안 굶은 애도 있어. 오늘 아침 밥 먹었어. 근데 야 오늘 일 열심히 일하게 되면 내가 먹을 거 사줄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주일 굶은 애하고 오늘 아침 먹고 온 애하고 누가 더 행동 열심히 할 것 같아? 일주일 굶으면 그죠. 이게 동기를 조작했다 이거죠. 동기를 설정을 먹이를 갖다가 이렇게 먹이 박탈 음식이나 먹이를 안 줍니다. 효과가 더 크더라 이거야. 여기 보게 되면 이 동기를 연구할 때 동물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 동물한테 물어보기가 안 되니까 동물의 동기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조작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먹는 겁니다. 아니면 먹는 거 마시는 거죠. 그 먹는 거 마시는 거를 안 줘. 그러면 이것들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먹이하고 물 같은 걸 박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굶주린 집단이 요 아래야. 요게 이제 굶주리지 않은 집단입니다. 예. 여기 오류 점수인데요. 틀리는 겁니다. 여기 그 미로가 있는데, 여기 저까지 찾아가야 돼. 찾아가는데, 배부른 애는, 아이, 천천히 가지 뭐.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지? 배고픈 애는 가능한 한 빨리 가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막의 오아시스인데 말이야. 어? 그러니까 오류가 줄어들겠죠, 그죠? 미로 찾아가는 길이 이런 얘기죠. 가외 얘기인데,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사막에서 죽은 그 연합군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보게 되니까 어떻게 죽었냐고 했더니 주로 입에 모래가 가득 차가지고 기도가 막혀서 죽었다 그러더라고. 사막에서 보니까 그게 물을 못 먹으니까. 이게 보니까 오아시스 그냥 뭐 헛것이 보이잖아. 오아시스 보인다 그래가지고 날아가가지고 막 모래를 막 물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게 모래인 거야. 기도가 막혀서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갈증이라고 하는 거, 배고픔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거죠. 제가요, 이전에 그 서울에 가면 도봉산 있잖아, 북한산. 저는 그냥 산을 잘 타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산보아듯이 갔다 오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었더라고. 물을 갖다가 이런 거라도 한 들고 가야 되는데 안 들고 갔거든. 빨리 갔다. 근데 보니까 산 중턱에 올라가다 보니까 물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여기 외국인이 막 이만큼 들고 갔는데, 여기는 흔한 거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내가 보니까 그 갈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금식 같은 거 하는데 음식은 못 먹어더라도 이게 물을 안 먹으면 안 되죠. 그죠? 우리 몸의 70%가 물이니까. 다 빠져나가면 죽으니까. 하여튼, 여기 먹이하고 음료, 마시는 거, 이것은 동기를 조작하는, 여기 뭐, 그죠? 예. 그 다음에, 강화의 신경역학 하니까 어려울 것 같죠? 어려울 거 없어요. 예. 여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지렛대를 누를까? 얘가 뭔가 즐거운 게 있기 때문에 누를 거잖아. 그죠?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 뇌에다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뇌에다가 뭘 꽂고 나서 얘가 요 고지역을 가게 되면은 고지역이 전류를 갖다가 아주 세게 집어넣으면 다 타버리고요. 전류를 약하게 집어넣으면은요, 아주 쾌락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 어느 부위를 갖다 살짝 건드리게 되면 되게 쾌감이 있는 거예요.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한테 쾌감 있는 부위를 갖다 이렇게 좀, 이게 뭐 눌러가지고 쾌감을 느끼잖아요.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그거만 눌러. 알겠어요? 성적인 거나 이런 것들도요, 그거 하나가 눌러주면 그 쾌락을 알고 나면 계속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여기 이제 ESB라고 하는데, Electric Stimulation of the Brain 하게 되면 전기 자극이에요. Electric, 전기 자극, 뇌 자극. 한번. Working in Montreal in the 1950s, James Olds devised a crucial test. He worked out a new way to, in effect, ask animals how they felt. This is a device which trains the animal to turn on the stimulus for himself. Here you notice the animal wandering toward the pedal. When he first touches it, he gets no stimulation. It's not connected yet. Then one time he touches the pedal, it does turn on the stimulation. You can see the lights go on. Now, I will electrify the grid. The animal must cross an area that gives a very painful shock to the feet in order to get to the pedal and stimulate the brain. And a rat wanting brain stimulation would brave a shock stronger than even a starving rat would brave to get food. Human addicts will pay just as high a price for their rewards. In the laboratory, the fascinating thing was that we found in our laboratory that every single drug that increased sensitivity of the animal to brain stimulation was either an abuse substance or a substance that has potential for abuse.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전선이 엉킬 것 같지 않아. 여기 위에다 걸어놓으면 엉키지는 않아요.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가 뭔가 이렇게 뭘 눌렀는데 고기 아주 쾌감이 나타나는 고기를 딱 건드렸다. 그러면 난리가 나게. 네, 그런 거죠. 네. 게임하고 게임 중독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도파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벗어나기 힘든 겁니다. 중독에서. 뭔지 아시겠죠? 여기 보게 되면 이 도파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따라서 도파민. 도파민이 뭐냐면 쾌락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막 정상에 올라갔을 때,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딱 풀었을 때, 그죠? 아니면은 이런 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데 혹시 뭐 아드레날린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드레날린은 전구 물질을, 도파민이 여기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데, 여기 에피네프린, 도파민, 그죠?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이렇게 되는 전구 물질이라고 하는 건 앞에 오는 물질이라는 얘기야. 도파민이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그 앞에 있는 물질이야. 하여튼 도파민이든 아드레날린이든 쾌락과 관련된 물질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쾌락, 여기 뇌, 이전에 아마 우리 성격 심리학 할 때 좀 본 것 같은데, 여기 보게 되면 그 부위 지나가는 요 부위를 이런 부위를 자극하게 되면 쾌락이 주어지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걸 갖다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강화, 그죠? 왜 그걸 누를까? 그걸 누르면은 쾌감이 주어지니까. 이런 거거든요. 뭐 성적인 거나 이런 것들도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는 쾌감이 주어지니까 그러다. 알겠죠? 네. 강화 이론은 이론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같은 건 좀 낫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도 논쟁이 분분해.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책에서 소개한 부분이 있고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